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 시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으로 2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강릉에서는 선행 확진자들의 접촉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8명이 늘었고 동해에서는 러시아 국적의 지역 거주자 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원주 3명, 춘천 3명, 횡성과 철원, 양양에서 1명씩 추가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4,584명입니다. 강원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해 자가 치료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치료한다는 건데 문제는 없는지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도입하는 코로나19 자가치료 시스템은 말 그대로 전문 치료 시설이 아닌 환자 집에서 치료하는 걸 말합니다. 간호사가 자가치료를 받는 확진자에게 하루 2차례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나 장애 환자. 가장 먼저 자가치료를 도입한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넉 달 동안 313명의 소아 성인 확진자가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자가치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19명이 자가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11명이 자가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어리거나 중증 장애아로 부모 없이 병원에서 돌보며 치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중도에 포기하고 병원 이송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치료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냥 엄마랑 둘이 있으면 괜찮은데 가족이 다른 자녀가 또 있잖아요. 다른 자녀한테 또 감염시킬까 봐 이런 것도 불안해하고. 게다가 확진자를 돌보는 가족 또한 감염이 되는 불상사를 막을 길이 없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한 명의 감염자라도 줄여야 할 판국에 불보듯 뻔한 감염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 자가치료를 돌보던 가족이 감염된 사례가 강원도에서도 있습니다. 그 멀쩡한 사람의 가족들이 멀쩡하게 또 감염이 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아울러 자가치료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하는 다른 가족들에 대한 주거 등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자가치료를 될 수 있는 한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를 확보를 해서 그 확진되신 분들이 원하는 상태에서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 목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자가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거. 그렇지만 의료진의 직접 치료 없이 환자를 전화로 치료하는 자가치료 방식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동해 지역에 파산한 학교법인 부동산이 헐값으로 팔리며 여러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지난달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위법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광희학원의 한중대학교 부동산을 처분해온 파산 관제인이 최근 강원도 교육청에 뒤늦게 부동산 처분 허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헐값 매각 의혹에 휩싸인 학교 부동산들은 허가 없이 거래됐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파산법원에 이제 허가 받고 진행을 늘 해왔으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다가 문의나 이렇게 받게 되면서 그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방법인가 하고 저희 조문을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봤는데 일치하는 어떤 사례는 없었고.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 규정은 사립학교법과 등기 관련 예규에 명시돼 있고 매수인이 부동산 등기 서류를 신청할 때 관할청 허가서는 필수입니다. 한중대 법인 측은 지난 2016년에 어달 해변의 모텔을 경매로 처분하려다 당시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학교 부동산 처분 허가를 신청할 때는 2곳 이상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매각 대금의 사용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청이 헐값 매각과 처분 필요성을 점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사립학교가 부동산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관할청은 처분 허가를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시효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몰랐다 뭐 이거는 그 성립이 안 하는 문제고 그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사전에 이제 처분을 허가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습니다. 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거래 자체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부동산 등기 효력마저 무효가 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교는 교육부가, 그 아래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이 지도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대가 폐교되고 학교 법인이 파산한 뒤에도 광희 중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법인이 남아있게 되면서 관할청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립학교법인 광희학원이 운영해오다 지난 2018년 폐교한 한중대학교. 대학교가 폐교하면 통상 학교재단은 설립 목적을 잃고 해산하게 되는데 광희학원은 광희중고등학교의 정상 운영을 위해 남았고 부채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학교 건물, 수익용 부동산 등 남은 자산의 관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자산을 처분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학교는 교육부가, 그 이하 초중고는 교육청이 관할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교가 폐교됐기 때문에 관리 권한도 사라졌고 중고등학교 관할청인 강원도교육청에 광희학원 학교법인 관리를 이관했다고 말합니다. 다 협의가 됐고 이관 조치를 한 부분이거든요. 학교 법인은 중고등학교가 존속해서 중고등학교의 관할청이 그 관할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강원도교육청도 할 말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관할청은 맞지만 교육부가 대학교를 강제 폐교하면서 법인과 남은 문제를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파산된 거거든요. 결국 그거를 저희가 또 하는 상황인데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처리도 늦어지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문제는 한중대와 광희학원 이전에 국내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통상 대학교가 폐교되면 법인이 해산되고 남은 자산은 국고에 귀속되는데 대학만 문을 닫고 법인이 존속하게 되자 자산은 여전히 파산 법인의 소유입니다. 여전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의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이 적용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행 파산법의 여러 규정들과 모순되고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중대 폐교 3년, 광희학원이 파산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됐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폐교 자산은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앨범 재킷을 촬영한 삼척 맹방해수욕장에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포토존이 조성됐습니다. 앨범 재킷 촬영 스케치 영상이 최근 유튜브에 공개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맹방해수욕장의 BTS 포토존이 관광 명소가 될지 기대됩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백사장에 주황색과 초록색이 들어간 파라솔이 여러 개 꽂혀 있습니다. 파라솔 아래에는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는 선베드가 나란히 깔려 있습니다. 파라솔 옆에는 비치발리볼 네트와 심판 의자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빌보드 차트에서 9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버터 앨범 재킷 소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3월 삼척 맹방해수욕장에서 방탄소년단이 앨범 커버 사진을 촬영할 당시의 스케치 영상이 최근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큰 인기를 끌자 삼척시가 그대로 재현해 포토존을 만든 겁니다. 멤버들은 영상에서 맹방해수욕장을 배경으로 비치발리볼을 즐기는 등 다양한 모습을 연출했고 삼척에 놀러 오라는 메시지를 담기도 해 관광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맹방해수욕장의 BTS 포토존에는 팬과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표지판이 있길래 저희가 여기는 무조건 들려야 된다. BTS가 다녀간 곳이라면 꼭 왔다 가야 하는 곳이다 생각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앨범 자켓처럼 굉장히 예쁘게 나오네요. 예,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삼척시는 BTS와 관련된 시설물을 추가로 만들고
이벤트도 마련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BTS 대형 조형물도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방문 기념 이벤트와 영상 속에서 소개된 관광지와 음식을 투어할 수 있도록 스탬프 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에도 방탄소년단은 강릉 향호 해수욕장에서 버스 정류장 세트를 배경으로 앨범 사진을 촬영한 바 있고 이후 강릉시가 버스 정류장을 재현해 포토존으로 만들어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 내 MBC 3사의 뉴스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뉴스 통합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MBC 뉴스 강원 홈페이지에서는 MBC 강원 영동과 춘천 MBC, 원주 MBC가 생산한 뉴스 기사가 실시간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한 도내 주요 이슈를 정리했고 분야별, 지역별, 기자별 뉴스 보기가 가능합니다. 통합 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네이버에서는 주소창에 MBC 뉴스 강원을, 구글과 다음에서는 검색란에 MBC 뉴스 강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2027 동계 데플림픽 유치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농아인 스포츠연맹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데플림픽은 청각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올림픽으로 4년마다 개최되며 국내에서는 메달리스트에 대해 올림픽, 패럴림픽과 동일한 연금 혜택을 지급합니다. 강원도가 유치를 추진하는 제21회 2027 동계 데플림픽은 40개 나라 1,6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이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최초로 동계 데플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11월까지 사전 타당성을 조사하며 내년 상반기 강원도의회 승인을 받은 뒤 하반기 정부의 국제대회 유치 승인을 위한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삼척 도계중학교와 도계여자중학교의 통폐합이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결과 도계중과 도계여중 통폐합이 지자체 지원금 확보와 폐지학교 매각 대금을 개축비에 투입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에 도계여중 건물로 먼저 통합해 학생들을 배치하고 도계중 건물을 개축해 2025년도에 7학급 130명 규모로 최종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주 기업고 설립은 학군 조정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군 조정에 따른 학급 규모를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강원도 내 대학들은 2학기 강의 방식을 비대면 병행 수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대는 한 학년당 2주에서 5주간 대면 실습 수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수업은 재택 수업을 실시하는 학년별 교차 대면 수업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와 한림대 등도 비대면을 병행하는 학사 운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가 8개 군 지역만 2단계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제한 등교를 해야 하는 3단계여서 강원도 초중고교의 2학기 전면 등교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강원도 내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1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23.8건으로 평소보다 12.5% 많았고 제주도는 9.2% 많았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